안녕하세요. 오늘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결혼 7년 차, 5살 딸아이를 키우며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평범한 삶이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제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희 집 현관 앞에서 한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첫마디가 당신 남편과 불륜 관계입니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7년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니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주고받은 메시지들, 심지어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어쩌면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저는 형제 없이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남편을 만났거든요. 처음 만난 그는 조용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항상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죠. 그때 저는 그런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같은 학과에서 공부하며 서로를 알아갔고 졸업 전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지방의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저도 같은 지역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2년간의 직장 생활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죠. 서로에게 충실했고 매일매일이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저희는 딸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소식에 남편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밤새 태교 음악을 찾아주고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사오느라 분주했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난 후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항상 제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를 돌봐주고 주말이면 제가 쉴 수 있도록 외출을 데려가기도 했죠. 그런 그를 보며 저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 남편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해고되었고 남편도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해고를 면했지만 그때부터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죠.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거나 핸드폰을 항상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화면을 빨리 가리고 제가 핸드폰을 만지려 하면 예민하게 반응했죠. 한 번은 남편의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도 남편이 쓰는 향수도 아닌 낯선 향이었습니다. 물어보니 회사 여직원이 실수로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주말 출장이 늘어났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회의 중이라며 받지 않았고 집에 오면 지쳤다며 바로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과장님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문자 내용은 분명 업무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의심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오해일 거야. 남편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갑자기 회사 회식이 생겼다며 나갔습니다. 전에 없던 행동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메시지를 모두 지우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 과한 상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니란 생각은 오늘 아침 그 여자가 나타나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당신 남편의 동료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범하게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기에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더니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그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도.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요. 당신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고 함께 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아직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관계를 계속하고 싶지 않아서 찾아왔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저에게는 한마디 없이. 증거가 더 필요하시면 여기 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리워한다는 말, 함께 있고 싶다는 말. 제 남편이 저에게는 한참 전에 멈춘 그 말들을 그녀에게는 매일같이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제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가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녀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제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신 남편에게 이야기했나요? 제가 찾아온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안심한 듯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으니까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그와 연락을 끊을 겁니다. 당신과 가족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의 한 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깨어나 엄마 배고파라고 말하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기계적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꿈속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도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옷장, 서류 가방까지 어떤 단서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최근 3개월 내의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갔다고 한 날짜와 일치했죠.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서류 가방 안쪽 포켓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제 생일은 한참 지났고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녀를 위한 선물이었겠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이렇게 깊고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소파에 누워 한동안 울었습니다.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까지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 것이라고요.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남편은 제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아이는? 친정에 맡겼어.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느꼈는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찾아왔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운 여자야. 모든 걸 말해줬어. 순간 남편의 눈에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 설명할 수 있어. 그의 말에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명? 6개월 동안 바람 피운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심지어 이혼하자고 했다며 나한테는 한마디 없이?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그만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말했는지 알아? 매일 밤 야근이야, 회식이야, 출장이야 하면서 나를 속였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지지 마. 이제 당신 손길이 역겨워.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정말 미쳤었나 봐. 잠시 혼란스러웠어. 그녀는 내가 피곤할 때 위로해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항상 내 편이었어. 그런 게 바람필 이유가 돼? 나는 당신의 뭐였는데? 7년 동안 당신 옆에서 당신 지지해주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당신 뒷바라지했어. 그런데도 부족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 그녀와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 이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나 혼란스러웠어.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그럼 뭐가 진심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끌렸어. 새로운 감정이었고 그 감정에 빠져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 우리 가정, 당신, 아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언제 정리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거리를 두려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계속 연락해왔고, 나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어.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정리하려 했다면 왜 아직도 호텔에 가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당신 서류 가방에서 목걸이 찾았어. 그거 설명해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우리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거짓말 그만해. 우리 결혼기념일은 2달 뒤야. 그리고 그 목걸이는 내 스타일도 아니야.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침싸. 오늘부터 나가 있어. 당분간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지금까지 당신 약속 다 거짓말이었잖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제발 나가. 지금은 당신 보기도 싫어. 결국 남편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그녀의 고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밤새 뒤척였습니다. 딸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 친정에 가서 딸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는 잠시 출장 갔어.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메시지와 전화를 보냈습니다.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제공한 사진들과 메시지들, 그리고 제가 찾은 호텔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것들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후 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만났어. 이혼 준비 중이야. 그리고 몇 분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대화라도 해보자.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딸아이를 생각했어야지. 바람 피울 때는 가족 생각 안 했잖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7년이야. 그리고 딸도 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어떻게든 이 관계를 회복시킬게. 남편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의 배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 그리고 그동안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을 미워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라도요.
그날 저녁 저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제 말을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너무 힘들겠다. 하지만 지금은 너 자신을 돌봐야 해. 남편의 잘못은 명백해.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이후 2주 동안 저는 남편과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내고 꽃다발을 보내왔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39도까지 오르는 고열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딸이 고열로 아파. 응급실에 데려가야 해. 남편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내 병원에서 딸아이를 간호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이마를 쓰다듬으며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향한 그의 사랑은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다음날 열이 내렸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왔습니다. 아직 그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딸아이가 아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계속 우리랑 있을 거지? 딸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항상 너와 엄마 곁에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딸아이가 잠든 후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는 대화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거야?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첫째, 그 여자와 완전히 관계를 끊어. 연락도 만남도 일절 없어야 해. 회사에서도 최대한 거리를 둬. 가능하면 부서 이동을 요청해. 이미 했어. 지난주에 인사팀의 부서 이동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부터 다른 부서로 이동해. 둘째, 부부 상담을 받아. 우리 둘 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알아봤는데 좋은 상담사가 있대. 예약도 해놨어. 셋째, 모든 비밀번호를 공유해. 당분간은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완전한 투명성이 필요해.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금 당장 모든 비밀번호를 알려줄게. 마지막으로 시간이 필요해.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고 다시 신뢰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그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릴게. 당신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관계 회복을 위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매주 부부 상담에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아이 양육과 생계 부담으로 지쳐 있었어. 그때 그녀가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줬지.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아니야. 내가 의지가 약했고 유혹에 넘어간 거야. 상담사는 우리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혼자 사귀고 저는 육아와 가사의 부담을 혼자 견뎌왔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 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의 조언대로 우리는 매일 저녁 30분씩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솔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저는 배신감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그동안 느낀 것, 반성한 것,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적은 거야. 읽어줬으면 해. 편지에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지, 저와 딸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평생 당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불신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7년간의 추억과 우리 딸아이를 생각하면 이 관계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최소한 함께 노력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2번은 안 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완전한 신뢰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가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그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대형 마트에서였는데 저를 보자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곧 이상하게 평온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을 때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찾아와 모든 것을 알려준 것이 오히려 좋았어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는 지금 회복 중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좋은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 대한 미움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녀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녀는 진실을 알려주는 용기를 가졌으니까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럼 할 수 있어.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신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하며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